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직장이 사라진 요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창직이죠. 자, 오늘 만나볼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개성과 자아를 새겨 또 다른 나를 표현한다. 손끝에서 작품이 탄생하는 타투이스트 민윤규.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타투를 그려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통 타투이스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본인이 생각하는 타투이스트란 뭔가요? 타투이스트는 어떤 내 자신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타투라고 하면은 아직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문신이라고 해야지 알아듣는 분들도 많고. 네. 실제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타투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지금 제가 중고등학교를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해외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타투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타투에 대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네. 예. 보통 외국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곤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지금 조금 변화된 걸 느끼시나요?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요새는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됐고 네. 뭐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선수들이 이제 타투를 많이 하고 나옴으로써 네. 저희 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이게 타투도 하나의 이제 예전에 피어싱이나 뭐 그렇죠. 귀 뚫고 염색하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한테 어떤 하나의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1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몸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궁금해요. 매년 손님들이 네.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도 이제 손님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은, 네네. 1년 1년 다르게 이제 손님들의 생각이라던가, 예. 그리고 이렇게 타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지금 더 이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나의 그냥 패션으로 생각하고, 네. 예, 접하게. 네, 접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외국에서 타투를 이제 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신 건가요? 네. 언제 가셨죠? 제가 99년도에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96년도에 갔다가 네. 99년도에 제가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외국에 계시다가 왜 한국에 오셨어요, 다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공부도 좀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삼촌이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셔서 네. 이제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집안이 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예, 뭐 IMF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러네요. 네. IMF와 겹치면서 가정 형편상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졌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타투를 바로 시작한 건 아니죠. 네,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다 하지 못하고 온 상태여가지고 예, 검정고시로 일단 학교를 먼저 졸업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안 해본 일이 없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네네. 주방에서도 일을 했었고 네. 전단지도 나눠주는 일도 했었고 오토바이 배달도 했었고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일단은 제가 제 용돈 벌이를 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렇게 일단은 생활을 했죠. 그럼 타투 관련된 샵을 차리거나 네. 타투에 관련된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네.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차리게 되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샵이라는 게 그 당시 때는 네네. 뭐 일반 미용실이나 뭐 이런 네일 아트 샵처럼 그런 샵이 있는 게 아니고
아직 타투가 합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당시 때는 인식 자체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대부분의 아티스트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때 정말 네. 다들 힘들게 어떤 뭐 원룸, 반지하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뭐 그런 데서 이제 사실 어렵게 작업을 시작을 했죠.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렵게 네. 반지하에서 이제 샵을 차려놓고 생활을 하시다가 네. 뭐 인식도 아직까지도 대중화되지 않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때는 더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샵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져요. 처음에는 이제 빌라 같은데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네. 전단지 배포도 했었고 그리고 지하철역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시간대 퇴근하는 시간대 맞춰서 나가서 뭐 쿠폰, 찌라시 이런 것도 많이 나눠주고 했었어요. 그 당시 네. 때는. 근데 일단은 인식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고 예, 예.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실력이 너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슬럼프가 왔어요. 아, 그래서 결정한 게 내가 미국에 가서 1년 정도만 그 아는 분들이 지인분들이 거기서 타투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좀 일을 하면서 배울 건 또 배우고 조금만 공부를 하고 다시 와서 시작을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갔었죠. 네. 그 타투에 대한 정말 그 열정이 느껴지는 게 본인이 슬럼프에 빠지니까 샵을 남겨두고 네. 미국으로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뭘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예. K-타투라고 이제 어. 그 LA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 벨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형들하고 같이 지냈죠. 공부도 하고 그분들 작업하는 것도 많이 보고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갔다 오니까 네. 확실히 도움이 되던가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타투는 네. 뭐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건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자기가 꾸준히 공부를 하고 많은 아티스트들의 작품들도 보면서 카피도 해보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1년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실력이 막 좋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뭐 많이 따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아서 그렇게 이제 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민 대표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아티스트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샵을 차려놓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러 미국에 간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선택이거든요. 두 대표님 그렇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좀 버틸 생각을 하지, 그냥 놔두고 떠날 생각은 못 할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타투라는 분야가 네.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배울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조금 더 나의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어디 네. 가면 좀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LA에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이제 계셔서 이제 그곳에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만약 한국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한다면 뭐 굳이 뭐 미국까지 건너가서 많은 비용 들여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뭐 피터 드러커라고 이제 네. 잘 아시잖아요. 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매년 자기가 배워야 될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영어 공부 이제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한 3일 정도 뭉쳐서 할 때 오히려 효과가 훨씬 더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자 할 때는 사실은 가장 그 산업이 발달해 있는 네. 현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빨리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또 미국에서 타투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 가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셨는데 실력이 확 늘었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샵을 유지해 나가셨어요? 저는 네.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 나온 거는 사실은 어떤 운도 있었겠고 네. 여러 가지 뭐 인연이 돼서 나온 거겠지만 지금 저희 나라 타투 아티스트 분들이 해외 국제 타투 저기 컨벤션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네. 많은 상을 타와요.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고 네. 지금 내노라는 진짜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단지 그 당시 때 이제
시작을 그렇게 했고 네. 지금까지 왔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실력이 좋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잘하시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꾸준한 노력을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기술이나 재능이 있어서 이쪽 분야에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샵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직업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어느 정도 보수도 따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 샵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던가요? 아니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네. 일단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따로 이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셨군요. 자, 그러면 조 대표님도 이 타투이스트의 시장 전망을 좀 밝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민 대표님처럼. 지금 이제 이게 공식화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2014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네. 국내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는 네. 타투를 하실 수 있는 분을 한 2만여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이 타투라는 그 활용해서 직업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 그래서 수익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2,000명 된다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연간 3천억 원 정도 시장을 보고 있는데, 네. 우리 반영구 미용 뭐 이런 시장까지 좀 포함한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그래서 연간 3천억 원 시장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이 타투라는 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의료법상으로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합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에 되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정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예전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타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젊은 층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패션,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개성의 수단 이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뭐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합법화가 된다면 보다 이제 확산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 타투이스트가 이제 합법화가 되게 된다면 시장이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워 오셨고 반지하의 샵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가셨잖아요. 그럼 네. 그 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셨는지 그 샵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 같이 있던 동생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동생이 그 샵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요. 아.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저만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타투 스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타투샵에서 타투 스쿨을 오픈하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 과정도 있었을 거고 또 심경의 변화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타투를 가르쳐주는 타투 스쿨을 낼 생각은 정말 전혀 없었고요. 그 계기가 이제 저도 이제 타투를 공부를 하고 이제 사람 이제 손님 피부에다가 작업을 해주다 보니까 네. 어떤 문의 전화 같은 거나 방문 문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도 타투를 이제 하고 싶은데 타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타투를 배우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기타 등등 타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 네네. 당시 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타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타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아직은 대중화가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매니아층들이 있는데 왜 타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그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생각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직 우리나라는 합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문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가르쳐 달라고 이제 뭐 올라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사실 막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단계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긴 했지만 저희가 또 그 당시 때 같이 일어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타투는 어차피 기초가 중요하지 사실은 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운다고 한들 그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 80%예요. 아, 그래요? 노력과 열정이. 네. 남이 알려주는 거는 20-30%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잘 알려준들 본인이 열정이 없고 노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왜냐면 제가 뭐 타투가 그 당시 때도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티스트들처럼 네. 유명하고 뭐 제가 타투를 그만큼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제가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타투 학원을 차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네. 한국에 타투 학원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아, 있긴 있군요. 네. 타투 학원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수강료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투잡 뛰면서 막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뭔가 목표가 딱 있으면은 일단은 약간 좀 무리해서 그때는 좀 했던 약간 폐기할 뭔가 예, 막 그럴 때라 돈을 모아서 그 학원에 들어갔어요. 네. 등록을 하고. 네네. 그래서 한 2달, 3달 정도를 거기서 있으면서 여기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뭐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죠. 뭐 물론 그분들한테는 좀 그게 뭐 지금 말씀드린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뭔가를 어쨌든 하려고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들어가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시스템을 좀 익혔죠. 그러고 네. 나서 제가 이제 타투 학원을 이제 차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학원이라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대규모의 학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간이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사람들을 가르칠 수 그렇죠. 있고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또 네, 너무 부딪혀서 그때 당시 때는 사실 모험이었죠. 지금 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네. 좀 겁도 없고 예.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면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죠. 어, 네, 왜냐면 회사원도 아니고 그렇죠.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 이금융권에 이제 아. 좀 잘못됐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손을 대서 어쨌든 샵을 차리게 됐죠.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잘 맞아 떨어졌고 많이 저는 그만큼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네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이제 뭐 학원을 들어갔던 데랑은 전혀 다른 좀 시스템으로 했어요. 왜냐면 상도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비용도 달랐고 뭐 어떤 커리큘럼이나 시스템 자체가 달랐는데 뭐 사실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는. 네. 네, 일단은 뭐 벤치마킹 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 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자,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오픈을 하셨을 텐데 그게 언젠가요? 그게 정확하게 2009년도 초에 아, 제가 2009년 초에 이제 타투 스쿨을 딱 오픈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 조금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게 힘드셨어요?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아. 그때는 물론 제가 뭐 사실은 태어나서 그렇게 큰 금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어떤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그래서 뭐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뭐 디테일한 커리큘럼도 없었고 네. 손님들이 상담을 와도 항상 그냥 예. 뭐 다 말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뭐 배우러 왔는데 뭐 뭔가 갖춰지지 않고 그렇죠. 막 들쑥날쑥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컴플레인도 많이 오고 수강생들 중에 중간에 뭐 그냥 나가는 때려치고 이제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네네. 물론 그때 물론 저의 마음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의도치 않게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있던 동생들도 다 떠나고 아. 예, 뭐 개인 샵을 차려 나간 친구도 있고 아예 그냥 다른 일을 하러 이제 떠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많은 수강생들하고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네. 제가 어쨌든 대표로서 제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거고 뭐 인간적으로 좋았든 안 좋았든 어쨌든 공과 사를 확실히 했어야 했고
뭔가 서로가 일적으로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 개인의 어떤 타투이스트로서의 어떤 실력의 문제보다는 네. 어떤 하나의 학원이나 스쿨이나 뭐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영상의 어떤 오점?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은 그때 당시 때 사실 뭐 너무 그러니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저한테 많이 있어가지고 네. 좀 슬럼프가 또 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왜 시작을 했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 때 저를 안 좋게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았고, 물론 저랑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과장된 소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저에 관련된 얘기들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그들하고 뭐 다투거나 한 번도 뭐 온라인상에서 싸움을 하거나 이런 적도 없지만 네. 그냥 사람이 그런 나를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 그냥 너무 힘이 빠지고 뭔가 그럼요. 다 하기 싫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여기서 어차피 무너지면은 그냥 저는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계기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뭐 수강생들이 원했던 부분들, 불평불만이 많았던 부분들, 네. 이런 걸 다 흡수해서 이제 계속 커리큘럼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네. 그러니까 오로지 수강생을 위한 시스템으로 다 바꿨어요. 그때부터 하나 한 번에 다 바꾼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또한 저희가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자리가 잡혀 있다 뭐 어쨌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도 어쨌든 수강생들이 100% 만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100% 그 사람들에게 뭐 100% 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그런 거를 뭐 어떤 수강생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또한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스템이라든지 커리큘럼을 보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경영 마인드나 리더로서의 마인드가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께 했었던 멤버가 떠나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결국에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네.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은 함께 가는 멤버가 좀 바뀐 거예요? 지금은 네. 모두가 바뀌었죠. 아,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은 지금 저하고 같이 가고 있는 친구들은 처음 타투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력이라는 거는 더디고, 그러니까 물론 더 재능이 있고 없고 있겠지만 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기간이 좀 더디어도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실력이라는 건 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가 열정이 있다면 일단은 저는 그런 면을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일단 인간적인 친구들 뭐 정말 실력 좋고 정말 이런 사람들도 많겠죠. 네. 하지만 저는 가장 인간적이고 우리가 정말 같이 이걸 꾸려 나갈 수 있는 친구들,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간 거죠. 그러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멤버들은 네. 완전체 멤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언급 좀 해주세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몇 명인지. 지금 저를 제외하고 5명이 있는데요. 네. 한 명은 제 친척 동생이에요. 아.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애틀란타에서 오랫동안 이제 살면서 거기서 이제 타투에 관심을 갖고 이제 타투를 뭐 하겠다고 했다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형 자기 타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좀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그거를 뿌리쳤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동생에 대해서 알거든요. 네네. 그 그렇죠. 동생이 예전에는 물론 어렸을 때니까 그렇겠지만 뭔가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걸 했다가 이런 게 좀 많았었어요, 예전에. 네, 네, 네. 그런 모습을 봐온 형 입장에서는 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잠깐 이렇게 하다가 또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또 그만둘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를 안 가르쳐 줬어요. 네. 근데 1년 동안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좋은가,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갔죠. 그래서 가르치고 했는데 의외로 저는 제 동생이 이제 얘도 이제 지금 제 동생이 나이가 저보다 3살이 어린데 네,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렇군요. 예. 다른 멤버들도 얘기해 주세요. 다른 멤버들은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면 예,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예. 뭐 명산이라는 친구가 있고 네. 민균이라는 친구가 있고 호야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호야랑 그 명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힘들 때 사실은 뭐 그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시스템에 있을 때 제 밑에 있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배우고 있었던 수학생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또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저를 많이 따르고 지금도 저희는 뭐 같이 일을 한 지 4, 5년 됐지만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네. 단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어요. 어, 단 한 번도. 자, 완전체가 되면서 거의 가족 같은 그런 존재가 됐는데, 사실, 리더로서, 경영자로서 사람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바뀌었나요? 예전과 다르게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변화가 생겼어요? 예, 많이 바뀌었죠. 네. 지금은 뭐 동생들이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들도 알겠지만 그냥 그 친구들이랑 저랑은 친형 친동생이지만 형제지만 그 친구들은 저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요. 저 또한 그 동생들을 많이 챙기고 있고 네. 서로 또 그러니까 공가사가 확실해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냥 둥글둥글했어요. 사실은 네, 네. 우유부단하고 말도 잘 못하고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서 다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또 받아주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오히려 저보다 저희 샵을 더 자기네들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안도 많이 해요. 수강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형 생각은 어떠신지 뭐 이런저런 뭐 회의도 많이 하고요. 네. 지금은 정말 뭐 그렇죠. 예. 자,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신 것 같아요. 조 대표님 사실 이제 CEO로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어렵죠. 많이 하시거든요. 민 대표처럼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계세요? 이미 뭐 이제 대표님이 오랫동안 겪고 있으면서 이제 겪은 내용을 보니까 이미 네. 이런 과정은 넘어서신 거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게 열정이에요. 네. 사실 이게 열정이라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열정은 사실은 금방 솟아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게 하고 싶은 일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제 친척 동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지만 이제 무엇보다 자기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열정. 그다음에 힘들 때마다 그래도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많이 도입하는 게 린 기법을 이제 많이 도입합니다. 네.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린 기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나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반응들을 살피기 위해서 미리 간단하게 모형을 꾸며보고 네. 커리큘럼을 이제 좀 만들어 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커리큘럼 만들고 고객들한테 적용을 해보고 해봤더니 이런 부분에서 불만도 있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해서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특히 지금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화된 게 아니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교육이라는 특성상 100% 만족이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수정보완 발전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린 기법들을 도입해서 빨리 제품을 하나 만들고 시장에 적용해보고 여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또 개선하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걸 계속 지속 발전시킬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빠른 결정과 기법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일단 계속 사람이 바뀌는 이유는 네. 대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공감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표가 방황을 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 단기 목표도 관계는 없지만 비전 목표들을 자기가 설정을 하고 그 목표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네. 같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사람들은 사실 목표를 잃게 되면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2009년에 타투 스쿨을 오픈을 하셨고 여러 가지 방황을 좀 하셨는데 이제는 멤버도 갖춰졌고 시스템도 안정화 단계에 드는 시점이 분명히 왔을 거예요. 네. 그때가 언젠가요? 2012년, 13년 요 사이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저희 샵도 예전에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타투하면 너무 은지, 어둡고 뭔가 컴컴하고 뭐 무섭고 약간 이런 인식이 많잖아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타투가 대중화가 되려면 일단 그런 어떤 편견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수입도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거나 시술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대중화가 되고 있고 저희도 어차피 모든 타투 아티스트들이 타투 합법화를 기원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저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간 반지하야 좀 이렇게 약간 음지에서 나와서 좀 밝고 네. 깨끗하고 이런 환경으로 가서 수강생들을 받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 달에 4명씩밖에 안 뽑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제 바뀐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하는 사람들도 방해가 되고 집중을 못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있다고 해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좀 그렇죠.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빼먹을 수도 있고 신경을 한 명한테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4명씩 이렇게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된 게 2012년도 말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2년도에 13년도 그때부터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저희가 아예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분야나 해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나누고 신경을 썼던 거 정확하게 진짜 그 수강생들한테 컴플레인 같은 거 안 들어오고 네네. 같이 이제 좀 재밌게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2012년부터 이제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사진을 봤는데 영화에서 봤던 그런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카페 같고 밝은 분위기라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달에 4명의 수강생만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확실히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강생들이 이제 소수 정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드백도 해주고 반영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모든 수강생은 아니어도 네. 웬만한 수강생들은 저희가 그래도 형,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되게 어려워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편하게 정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가 먼저 다가가고 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커리큘럼을 좀 보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수강생도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네. 지금은 사실 지금 커리큘럼이 나오기까지는 과거에 어떤 수강생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았겠죠. 예, 그런 걸 제가 반영을 해서 수강생들한테 필요한 것들 정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뭐 최대한 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넣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조 대표님, 네. 실제로 이렇게 직원들과 가까이 지내고 또 수강생들과 가까이 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안정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교육업 쪽을 하시는 분들이 네.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들 경험, 그다음에 그런 것도 커리큘럼을 만들고 예. 대부분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냥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대로 하면 돼.
이대로 하면 돼. 이러면서 이제 무조건 시키는 경우죠.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자격증 과정이라면 괜찮아요. 이미 커리큘럼이 딱 완벽하게 돼 있는 거니까 네. 그대로 하면 이제 자격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이제 딱 취득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과 즉 수강생들과 이제 소통을 계속 해나가면서 아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적합하도록 이제 계속 개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타투라는 거를 아트 개념으로 너무 집중해서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제식 교육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가 일상물품이긴 하지만 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예술가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자기 교육을 할 때 또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도제식 교육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확산되기가 어렵죠. 맞아요. 시장은 자꾸 작아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그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수정 보완해 오시면서 많은 경험 때문에 그동안 그럼 타투리스트가 어떻게 뭐 자기의 일들을 꾸려나가야 될지 또 내 직업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직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매뉴얼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 네. 이제 두산에서 이제 면세점 최근에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허가를 못 받은 이제 SK에서 네.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네. 그다음에 소프트 운영 시스템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매뉴얼까지 같이 전체를 인수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서비스 업종인 경우,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떠한 커리큘럼이냐,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게 매뉴얼로 다 작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이게 하나가 완성이 돼야 서비스로서 이제 영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하우를 조금 이제 매뉴얼화 시키신다면 타투리스트들이 자기들의 직업으로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분야까지도 조금 진출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놓으신다면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단순히 배우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 자기 직업 생활로 영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매뉴얼화 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문득 가족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었을지 궁금해졌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았어요? 저희 집안이 또 네. 유난히 또 저희 아버지 쪽이 보수적이시다 보니까 아, 네. 말씀을 사실은 처음에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드릴 수가 없었고 그 당시 때 또 부모님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실 때였기 때문에 네. 차마 제가 부모님께 뭐 타투를 예. 하겠다. 왜냐면 어른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 세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 좋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니까 부모님한테는 당분간은 좀 얘기하지 말자. 대신에 그냥 단순히 어떤 알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의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당당하게 그때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 괜찮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이 일을 단순히 배우려고 하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그렇죠. 자신이 없었어요. 네. 부모님의 그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고 빨리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고 당당하게 내가 딱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3년, 4년 정도는 부모님이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한다고 하고 그냥 다니셨어요? 이제 아예 집에 안 들어가고, 아. 네, 그냥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부모님한테는 지금 뭐 일 때문에 예. 무슨 뭘 하고 있으니 그냥 한 번씩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네네.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단계가 됐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네. 반응 어땠어요? 그때는 진짜 의외였어요. 저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는데 네. 떨렸을 것 같아요. 의외로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되게 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네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반응이신 거예요. 그냥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줄 알아? 너가 그걸 어떻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다 저의 그 말씀드렸죠. 사실은 뭐 이래 해서 여기서 사실 몰래 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내가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랬더니 네. 그냥 의외로 너무 좀 좋아하시고요. 예. 지금은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 그 당시 때도 막 좋아하신다기보다는 신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도 몰랐었는데 그림을 워낙 또 좋아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연애하실 때도 예. 저거 너무 이쁘다 그러면 저 새나 뭐 꽃 이런 것도 막 그려주서 막 선물해주고 뭐 이랬던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제 예, 그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 뒤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아버지께서 그냥 네가 뭐 나를 닮아서 뭐 예술 쪽으로 하고 뭐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나를 닮아서 네네. 예, 네가 뭐 이렇게 말씀하는 뭐 경영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기특하신 거죠. 예, 아버님 지금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제가 많이 이제 좀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말씀을 드리셨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은, 막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아버지도 네.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셨군요. 자, 13년째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와, 이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네. 2009년에서 2012년. 타투 스쿨을 딱 오픈하자마자 그 단계네요. 그러니까 그 네. 전에는 수입적인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요. 2012년도 그러니까 타투 스쿨을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네.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오.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일들이 저도 있었어요? 쉽게 다가간 건 아니지만 쉽게 했다면은 그냥 그냥 차렸겠죠. 근데 쉽게 다가간 건 아니지만 그냥 항상 무슨 일이든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투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뭐 앞으로 뭐 타투 학원이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또 생기겠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해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절대. 네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있었을 텐데 사실은 돈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작은 문제가 꼭 뒤따라서 붙기 때문이죠. 그렇죠. 타투라는 영화가 있죠. 네. 근데 그 영화에 좀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타투 네. 영화에 참여를 했는데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뭐 재미가 있다 없다라고는 제가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네. 그것도 참 뭐 저는 사실 그래요. 영화라는 게 뭐 연예인들 협찬이나 영화나 뭐 어떤 그런 게 어쨌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할 수 있는 한.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영화 협찬이라고 그러면 협찬이죠, 사실은. 그런 게 들어왔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 보수 없이 했거든요, 그거를. 전혀 10원도 받지 않고 그냥 100% 다 올 협찬으로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 타이틀이라는 게 붙은 것 같고 사실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고맙다면서 이제 고마우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네.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투 조언이고 타투 협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타투 도안들 이런 거를 만들고 분장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간혹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타투들은 저희가 다 한 건데 네. 한 가지만 저희가 못했어요. 어. 그 배우 서영 씨라고 이제 있는데 그분이 노출신이다 보니까 저희가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옷을 벗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했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성분들 분장팀 2분, 3분이서 이제 여성분들만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다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타투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네. 뭐
사실 함부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합법화가 돼가는 과정이고 합법화가 될 거라고 사실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저희 타투 쪽의 사람들은. 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1년 1년 피부로 느끼는 게 타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 해 한 해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타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 해 한 해 늘어나고 있고요. 타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뭐 건달, 뭐 조폭, 문신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이제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문신이었다면 그때는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나만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막 크고 이런 타투들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타투들보다는 요새는 어떤 뭐 좀 미니 타투 좀 작고 감성 타투라고 요새 또 뭐 하더라고요. 네. 많이. 그래서 뭐 감성 타투, 미니 타투 이런 걸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보시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일단 뭐 바람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게 합법화가 돼서 저희 그 아티스트들 정말 많이 고생하거든요. 네. 예, 그분들이 다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당당하게 명함 내밀고 당당하게 저 이 일 합니다. 그리고 딱 뭔가 그런 날이 왔으면 빨리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 네. 종사자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 상도나 그런 문화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도 조금은 아직은 합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타투를 되게 다들 힘들게 하고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하나거든요. 합법화돼서 네. 정말 이거 하나의 예술로서 인정받고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목표인데 저희 이제 타투 아티스트들끼리의 어떤 단합, 화합 그리고 아니면 어떤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네. 아무래도 뭐 아직 합법화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타투 관계자들 간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맵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합법화가 돼도 건강한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대표님은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네. 그 협회가 지금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협회들 간에 이제 경쟁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합화가 되면 이제 그 시장을 먼저 자기들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얘기를 지금 이제 쭉 계속 듣다 보니까 대략 지금 이제 타투라는 분야가 좀 아티스트 즉 그 예술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치중돼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근데 예술 쪽에 치중돼 있다면 사실은 시장 쪽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고 있는 분야는 일종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그다음에 나누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팬덤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지금 이제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크게 세 분야 정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어떤 분야로 나눠진지 간에 좀 협회들이 좀 뭉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많다고는 하셨지만 네. 다른 분야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뭉치셔서 같이 여러 가지들을 의논하고 그다음에 이게 단지 예술 분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신직업이 지정됐을 때 그 직업에 대한 뭐 독점, 그다음에 이거 민간 자격을 또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근데 타투라는 단어 자체를 또 이제 누가 특정하게 상표를 못 쓰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보단 서로 같이 공동적으로 갈 수 있는 좀 더 큰 연합체로서 많은 사람들이 한 직업으로서 이렇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갔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좀 드네요. 현재 협회가 몇 개나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가치들이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어쨌든 결과적인 목표는 똑같죠. 하지만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방향,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세분화를 하면 뭐 네. 뷰티 쪽이라든지 패션, 아트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어떤 범주에 어떤 식으로 속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어려운 예, 얘기죠? 이제, 예. 딱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예술 분야로 보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소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르쳐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예술인데,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되겠냐, 이제 이런 좀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네. 그래서 일단 아트 분야는 이제 조금 이제 결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하시는 게 있잖아요. 눈썹 문신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반영구. 것들이 예. 있는데 저도 이렇게 받으라는 이제 요청을 좀 많이 받긴 하는데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미용의 영역에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투라는 분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그렇죠. 분위기나 예. 문화나 이제 이런 정서 속에서는 이게 큰 파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파급 효과를 내려면 이제 크게 보면 미용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면 패션이라는 영역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영역은 이제 그 타투라는 게 굳이 꼭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좀 더 폭을 넓힌다고 한다면 디자인이라는 분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도 조금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타투가 합법화가 될 경우에 네.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좀 경쟁이 초반에는 좀 아무래도 심화되지 않을까. 일어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대표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한 3개 정도 협회가 있다면 네. 이 3개의 협회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더 영향을 주면서 뭐 서비스면 서비스로서 예술로면 예술로서 그다음에 이제 패션이라는 이 영역 속에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조금 의논하는 일종의 연합체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분야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연구하는 이제 모임들도 조금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투가 합법화되고 이제 이게 직업화 신직업으로서 인정이 그렇죠. 된다면 분명히 이제 전문대 계열에서는 이제 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커리큘럼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이제 직업들이 보다 이제 세분화된 서비스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연구하는 뭐 포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타투의 합법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눴는데요. 이 청소년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법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더 커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합법화가 되면 여러 가지 뭐 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합법화가 돼서 그런 제도가 좀 생겨서 그렇죠.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도가 정비가 돼야지 또 불법화되고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없겠죠. 네네. 대표님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뭐 몇 년의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걸리겠죠. 들거든요. 네네. 그 기간 동안 추가로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이게 저희가 합법화 얘기가 나오고 17대 국회에서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간만도 지금 19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 이제 기간이니까 그럼 이제 12년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최소 네. 10년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년 동안 계속 의논을 해왔고 다만 이제 좀 다행인 게 이제 지난 이제 12월 15일에 이제 이거를 중장기 과제로서 신직업으로서 이제 어떻게 연구 발전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걸로 보면 네.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중장기 과제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장기 과제라는 것은 지금부터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필요할까? 그럼 이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타투이스트들부터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지금 현재 커리큘럼을 좀 고도화시키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네. 이제 대학에서 쓴다면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커리큘럼을 해야 될지,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그런 커리큘럼을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스쿨에서 적용해 보시면서 좀 더 발전하시는 거 좀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제 샵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신직업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걸 또 가르칠 사람이 또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공식적으로 이제 대학에서나 이제 강단에서 필요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그 5분, 4분, 그다음에 또 계속 교육하시는 이제 교육생들에게도 이제 그러한 일자리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더 멀리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체계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맞아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타투이스트가 신직업과 맞물리면서 정말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강남과 홍대에서 스쿨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계획은 똑같아요. 목표는 일단 정말 우리나라에서 타투를 가르치는 곳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는 게 목표고요. 네. 그리고 계획이라 그러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더 좋은 아티스트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들과 정말 계속 좋은 인연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요. 사실 어떤 목표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서로 끈끈하게 같이 가서 서로 뭐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돼주고 뭐 필요할 땐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 대표님께 타투이스트에 대한 총평을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네. 이미 미국에서나 이제 몇 나라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기는 직업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이제 대표님 같으신 경우에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협회들이 이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각자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지만 이 가치들이 모여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같이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들도 연구해서 같이 이제 발표하는 이런 포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타투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문신으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게 하나의 놀이, 그다음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로 좀 된다면 사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관광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K-팝 이런 데 치우쳐져 있다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K-팝 요소에 이 타투라는 것들이 하나씩 결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다양한 측면의 시각으로 조금 더 이 예술로만 보실 게 아니라 보다 좀 많이 넓혀서 좀 실용적으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고민해 가는 게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타투이스트 해외에서 들여온 창직 사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자, 이 직업이 좀 더 양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도 참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알반 타투스쿨의 민윤규 대표 그리고 조양호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취업을 고민하는 자녀부터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남편, 그리고 재취업을 원하는 주부까지. 사실 이렇게 직업의 변화는 가족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평생 직업의 길을 창직으로 찾는다면 행복과 또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